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1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아우성에 나온 정책이 니는 짓기라, 나는 짓겠다. 니는 짓기라, 나는 짓겠다. 이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때도 아우성이 울려 퍼질 때 결국 공급 270만 공급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한 100만 정도 공급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하락 거래 중에서요, 50% 하락하는 거래 나왔습니다. 1, 2, 3층 아니에요? 중개 거래예요. 54% 하락한 것도 나왔습니다. 1, 2, 3층 아니에요? 뭐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들이죠. 네. 그 다음 46% 하락 거래도 나왔어요. 1, 2, 3층 아니에요.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니는 아우성을 쳐라. 나는 일단 짓겠다. 110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페이지로 압축됩니다. 크게 두 페이지로 압축되는데요. 저는 두 글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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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기 회복도 결국 이것도 공급이죠. 그래서 두 글자로 그, 빠르게 짓게 해주겠다. 빠르게 짓게 해주겠다. 요거 빠르게 짓게 해주겠다. 더 높게,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더 빨리 짓게 해주겠다. 돈 보태줄게, 빨리 지라. 뭐, 요 정도의 느낌. 그 다음 전세 피해, 요거 한 개 살짝 끼어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 더 많이 짓겠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요것도 빨리 해가 속도, 공급. 이걸로 압축되어 나왔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너도 나도 재건축? 실제 가능할까? 아파트 값,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은 5억 내라고 합니다. 재건축 안에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거든요. 근데 일부 정책들을 보면은 아직 여기 110 대책지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샀을 때 혜택을 준다. 그것도 대통령님의 입을 통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거 막 셀이 막 확 풀어볼까? 셀이 막 확 풀어삐까? 요렇게 뉘앙스로 느껴졌는데요. 결국 다주택자만 혜택, 다주택자인데 실제로 혜택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택을 플러스해서 사도 그거 주택 아니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렇게 집은 집인데 옷은 옷인데 옷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총선 포퓰리즘 때문에 서민이 복장 터진다. 진짜 화났다고 야당이 폭발했습니다. 야당이 폭발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준촌주공 그때 아시죠? 네. 이 실거주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되 실거주 이거 야당이 협조 안 해줘서 이거 불발됐죠. 이게 난리 났죠 지금. 난리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국토부 장관님이 나와서 여기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결국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하나하나 요 타이핑을 해봤거든요. 공급 빨리 더 많이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나머지도 더 많이 더 빨리 세금도 깎아준다. 다주택 세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요. 이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법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야당이 폭발했는 상황에서 협조를 해줄까요? 힘들 것 같죠. 이 다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투자 카페에 보시면은요, 보통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면, 야, 대박이다. 자, 돌격하라. 자, 투자자들이요. 자, 대동단결하여 돌격하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어제 무슨 대책이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동산 커뮤니티가 잠잠합니다. 막상 대책 나온 거, 이 표를,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더라? 한 열 몇 페이지 되는가? 네, 그거 꼼꼼히 다 읽어봐도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데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분담금이 너무 높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요. 더 빨리 짓게 해주겠다. 근데 결국 문제가 뭐가 됩니까? 사업성이 없어요. 분담금이 너무 커집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의 시장의 문제는 공급이 많고 공급을 더 하고 싶어도 270만 개 공급을 하고 싶었어도 이 부담금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이 사업성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의 의지로 사업성 부분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공급만 하겠다. 공급 안 그래도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게 설익은 정책이냐 하면요.
이 하려면은 22년, 요게 22년 12월 달의 내용입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예요. 살벌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13 대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 부동산이 저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게 너무 이렇게 되니까 시장 너무 살벌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 때문에 13 대책이 나오면서 일부 부양책들 막 무제한으로 막 규제 막 풀어 제꼈던 그 시절 일부 그때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구의 하락률 마이너스 0.1로 하락률 1위가 이래요. 하락률 2위가 부산이거든요. 광역시 중에서 아니면 전체 통틀어서도 하락률 2위가 부산인데 이 정도 하락에 이 정도 대책을 내놨다. 엄청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이것은 총선용 대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야당이 비평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공급해도 별로 효과 없을 것이다. 뭐 취득세, 양도세 원하는 DSR 이런 것들 세트로 나와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없더라. 그래서 투자 게시판이 그렇게 조용한 겁니다. 이거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요 우특님, 대구, 부산, 울산을 아울러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 댓글로만 한 번씩 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이분이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 실수요건, 적정 물량이건 다 필요 없다. 결국 시장에서는 보니까 이 투기 수요가 들어와야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 투기 수요가 들어올 만한 대책이 나왔나요? 다주택자 뭐 세금 감면해주고 주택 추가로 더 사는 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새집, 뭐 준공은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사라고 하지 옛날 구주택 사라고 안 해요. 지금 구주택에 물량이 쌓여가지고 매물이 쌓여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 사는 건 이야기는 없고 일단 새집을 일단 좀 워낙 많이 지어지고 PF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과연 거기에 투기 수요가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인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다가 그래서 결국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거 양극화와 항상 더불어서 같이 나오면서 신축 좋은 거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듯하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투기 수요가 붙으려면 이 갭 투자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 가능한 상황이 아니죠. 금리가 적절한가요? 투자하기에 돈 꼬라박고 돈 한 개도 안 나온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계산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작년에 23년도에 특례를 통해서 얼마나 수요가 들어왔냐? 투기 수요가 붙었냐? 보니까 실제 주담대 대출의 80% 정도가 정책 자금. 이거 정책 자금을 이용했다는 것은 투기 수요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투기 수요가 23년도에 30% 가까이 가격 폭락을 보였던 그 시장에서 투기 수요가 안 들어왔어요. 투기 수요가 그럼 분양권 시장이라도 뛰어들 만큼 만만한가요? 분양가 너무 높아서 여기에도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봤잖아요. 분양권 막 프리미엄 1억 2억 주고 샀는데 대구에 프리미엄 1억 2억 우스운 줄 알고 샀어요. 프리미엄이 자기가 입주할 때 되면 3억 4억 될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웬걸.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나타난 데도 있습니다. 동네야 네이버 부동산 매물 검색해 봤을 때 분양 권릴 때 한 12억씩 했었어요. 요즘 가격 8억 9억 이렇게 거래되죠. 이렇게 누군가 또 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분양권 매물은 15억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이렇게 시게 당하는 거 봤거든요. 와, 저 함부로 손댈 거 못 되네. 거기에 덧붙여서 입주하려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자기 돈 분양권 금액만 가지고 뛰어들기에는 한 진짜 4억 5억 그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대출 안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DSR의 한도에 걸려서 그만큼 대출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큼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쉽지 않다. 나머지 뒷부분은 조금 줄일게요. 결국 돈이 증가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 근데 마이너스 30% 폭락했는데도 투기는 살아나지 않았었고요. 투기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좀 완화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DSR 도입 등으로 당장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없을 정도로 부산의 전세 물량 넉넉합니다. 오늘 그 전세표에도 제가 내용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락장에 전형적인 투자자, 투자꾼이라고 불렸던 이 일세 1가구 2주택 갈아타기 이꾼들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몰살지경입니다. 몰살지경.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7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한 2억 좀 손해를 봤어요.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4억 5억씩 두드려 맞았거든요. 이거 다 회복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 주택을 팔 길이 요원하더라. 거래량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더라. 2030 지금 막 자빠진다 그러잖아요. 막 5억씩 대출 내가지고 노도강 지역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막 나빠져요. 잘 팔고 튀었던 5060 세대들이 이 물건을 다시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게 옳을 것인가? 5060이 구원투수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010, 0세에서 10대, 0대에서 10대 이들이 나설 것인가? 개념 없습니다. 얘들 개념 없어요. 그럼 투기 수요의 실체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찾기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2025년부터 공급 부족하다며 하락이 걱정하지 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내용이 달려있길래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2100년까지 공급 부족 걱정 없다. 자, 부산의 아파트 가구수 한 77만 개 정도 된다고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20% 정도, 22%, 뭐 그 정도 하면은 한 17만 개 정도 노후 아파트입니다. 노후 아파트. 노후 주택은 제외했어요. 영도에 사람 다 떠나버린 빈집들 많이 보이시죠? 그런 주택들은 제외하고 노후 아파트만 17만 개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될라나? 실제 정책을 발표할 때도 말했습니다. 원래 일기 신도시 같은 거 이렇게 노후 주택들 재건축해서 이번 정부에서 한 30만 개 정도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110 대책으로 인해서 한 100만 개 정도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플러스 한 70만 개 정도 공급을 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본다. 왜냐하면 한 20세대, 30세대 되는 소규모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걔들은 제껴놓고 한 70만 개 정도 공급된다. 그 말인즉슨 지난번에 나온 대책 270만 개 공급하겠다. 원희룡 장관님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에다 이번에 나온 새로운 국토부 장관님 말씀까지 덧붙이면 340만 개를 공급하겠다. 부산 아파트 부산 인구 숫자만큼의 아파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번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그 정작 필요한 건 사람들이 지금 공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 자체만으로도 소화하기 버거울 만큼 많아요. 집을 살면 사람은 진짜 웬만큼 다 샀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구 추계상으로 보면요. 부산은 2050년 현재 340만 인구에서 한 250만 정도 됩니다. 부산이 대구화된다. 근데 아파트 숫자는 이때쯤 되면은 지금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어낸다면은 부산에 한 2, 30만 개 될래나? 세대수는 한 120, 30만 개 될래나? 정말 이렇게 공급 1번도로 나오는 정책을 향후 10년만 추진해 내면요. 1세대 1주택을 그냥 줄 수 있을 정도의 1세대 무조건 1아파트에 살 수 있을 만큼. 근데 주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110 대책을 요약해보면 오직 공급, 시장은 사실 물량이 많아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놓은 대책은 이 물량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거 신규 좋아하니까요. 새 것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 우리 새 거 안 지어서 공급 안 해줘도 괜찮아요. 자, 쿠팡 이용해 주시는 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이 필요합니다. 네. 지원 사격 쿠팡이나 알리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테무 관련해서 테무 요거 올해 작년에 7억 명이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던가 아무튼 압도적인 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 혹시라도 제 링크를 통해서 영상 하단 부분 혹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셨다면은 앱 하단 부분에 나라는 부분에 가시면요. 요 쿠폰 및 제한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요 코드를 등록해야지 요 신규 할인 쿠폰을 줍니다. 안 그래도 가격 싼데요. 가격 30% 할인까지 더 받아버리면 엄청 싸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앱을 사용하시는 분은 15만원 쿠폰 무건까지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는 옛날에 앱을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 혜택을 못 봤는데 이 혜택을 본다면 생각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이용자들은 제 링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해 주셔도 이게 혜택이 없고 신규로 앱을 설치하시고 한 달 동안 이용하시면 저한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앱만 설치하시면 저한테는 혜택은 오고요. 앱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건이라도 구매를 하면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어, 스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주실 분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도 물량 51,200개인데요. 시장의 아파트 77만 개에 3%, 한 부산 기준으로 2.3만 개 정도, 요 정도 시장에 나와 있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뭐 균형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와 있더라. 이 물량이 문제라서 시장이 맥을 못 주고 있는데, 여기에 공급을 더 해주겠다고 하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흥이 나서 110 대책 만세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 나오는 거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자, 9,000개 정도 되면, 요 정도 되면 전세 물량도 적절하다 시장에서.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지금 13,000개 수준이거든요. 그래, 전세가 폭등 이런 이야기 꺼낼 필요도 없다. 전세가가 오르면서 결국 집값을 떠받쳐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더라. 전세 물량뿐만 아니고 월세 물량까지 더 심각해져 있는 그런 상황. 전체 임장 물량도 넉넉하다. 어제 거래량은 99건으로 조금 많았는데요. 오늘은 65건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0건 정도 거래 정도 더 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거래 요 정도 예상하면 될 거예요. 많으면 요 정도. 자, 계속 떨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2200, 1800, 1600, 1400, 1200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예전 분위기 느낌 날 거예요. 오늘 6억 이상 거래량 7건이 있었네요. 그 중에서 대형 평형 몇 개 제껴놓고 보면 국평 중에서 야 동네레면 아이파크 또 나왔네요. 또 등장했네요. 분양권 가격 뭐 15억까지 제가 호가 기준으로 봤으니까요. 근데 84제곱미터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84제곱미터면 8억 4천.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야, 그러면 평당 3천만 원 정도 더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어제 70한 5제곱미터였던가요? 그 정도 하니까 가격이 한 7억 5천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났었습니다. 대충 그 정도 느낌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한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얘는 끝자락이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다고 양극화된다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열망은 있겠지만 돈이 안 따라주면 결국 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아파트들도 비싼 아파트들도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거제 센트럴자이 35%, 10억 갔던 물건이 6억 4천. 이 심리적으로는 반토막이죠. 진짜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체감상은 35%지만 이 호가는 분명히 한 12억짜리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그때 당시에 호가를 보시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체감상 정말 반토막이 맞습니다. 저 3억 이하의 아파트는 진짜 반토막이고 여기 비싼 아파트들도 체감상은 반토막 나는 느낌 나는 거 있을 겁니다. 말이 30%죠. 호가 기준으로 보면 40%, 45%그 이상 하락했을 거예요. 많이 빠지는데요. 위에 비싼 아파트들도 더 많이 빠지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18%, 20%요 정도 느낌의 가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윗동네도 좀 공기가 좀 싸늘해지네요. 윗동네도 공기가 좀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자, 30.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하다 보면 제가 지금 부산 28%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대구는 마이너스 30%, 부산은 마이너스 28%. 그것도 부산은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27이었는데요. 1%를 더 추가해도 될 정도로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평균적인 모습 이 정도라고 계속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빠지는 게 더 많이 보이죠. 덜 빠지는 것도 있지만 빠지는 게 더 많이 보이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 아파트 그리고 크게 오를 때도 큰 변동 없었고 지금도 큰 변동 없는 이런 모습들은 80%의 가격 나타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크게 올랐던 곳 크게 빠지더라. 크게 변동 없었던 곳 뭐 그 정도의 느낌. 이거 뭡니까? 거의 한 40% 빠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 38%, 38%. LG 신계금 오를 때 가열차게 올랐다가 내릴 때도 많이 빠집니다. 끝자락이 밑으로 내려앉는 이런 모습들 보는 빈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번씩 쳐보면은 끝자리가 조금 내려왔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왜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상중하를 지금 막론하고 같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이때 대선 때문에 한번 치고 올랐고요. 이때는 13 대책과 그리고 특례 때문에 가격이 치고 올랐고요. 지금 110 대책으로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다주택자들 좀 사게 해주면은 얼마나 사는지 보면 압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눈치 빠르고 더 얍삽 빠르고 더 안 사거든요. 이 싼 아파트만 더 많이 거래되죠. 비싼 아파트는 귀신같이 돈 주고 안 사거든요. 사는 비중도 확연히 줄어들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살 거를 기대한다? 모르겠어요. 또 정말 또 제 영상에 댓글 다는 사람 중에서 야 이제 마지막 한 파스 남았다. 부동산 투자는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마지막 한 파스 남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 파스. 마지막 한 턴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그조차도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균 전세 가격 요건 노란색 선 23년 수준 네, 그 정도만 유지돼도 다행일 것 같습니다. 아직 역전세 우려는 남아있다. 2년 전과 견주어 볼까요? 파란색 선입니다. 파란색 선. 이때와 견주어 봤을 때 평균 2억 6천 수준이던 전세 가격이 평균 2억 2, 3천이다. 그럼 체감상은 여기 평균 가격은 한 3천만 원 정도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체감상은 2배. 고가의 아파트들은 집값이면 4배면 막 1억, 2억 빠지는 느낌 아직까지 나실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줄일게요. 쿠팡 좀 이용해 주세요. 제 링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정말 장바구니 넣고 주문했다가 주문 취소까지 하고 야니 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문 취소까지 하고 다시 제 링크로 들어와서 다시 주문을 해주셨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